안녕하세요. 드빌소크 영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축구를 더 풍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축구 스탯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 바로 XG, XG 체인, XG 빌드업인데요. 해당 스탯 관련 자료는 언더스탯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XG 체인, 이 개념은 XG와 체인을 결합한 것인데요. XG는 선수의 슈팅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0부터 1 사이 값으로 수치화한 득점 기대값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득점에 가까운 결정적인 찬스를 의미하는데요. 흔히 해설가들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쓰는데 아무래도 정성적인 표현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XG는 이런 슈팅 찬스들을 수치화해주는 스탯이죠. 예를 들어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레시포드가 놓친 찬스는 XG 값이 0.6이나 되는 결정적인 찬스였으며 뉴캐슬전에서 그린우드가 기록한 원더골은 XG 값이 0.0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찬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XG를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실제 해설에서 이렇게 하긴 힘들겠으나 일일이 장면을 찾지 않고 경기와 선수를 분석할 수 있게 매우 유용한 스탯이죠. 다음은 체인인데요. 체인은 팀이 볼을 소유하는 동안 선수들이 주고받은 볼 터치, 흐름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짧은 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즌 에버튼과의 경기 한 장면인데요. 보신 장면처럼 볼을 소유한 하나의 흐름이 곧 체인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XG 체인은 슈팅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인에 관여한 선수들에게 XG 값을 배분해준 스탯인데요. 장면에서 체인에 관여한 선수 존스, 스몰링, 데야, 포그바, 레시포드 이 5선수에게 XG 값인 0.06을 XG 체인 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축구 스탯 중 공격 스탯은 주로 공격수와 플레이메이커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이 꼭 키패스와 슈팅이 전부나입니다. 그 전 과정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에 XG와 체인을 결합시켜 모든 선수들이 공격 및 경기에 대한 영역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개념이 바로 XG 체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G 체인은 여전히 공격진에 더 힘이 실리는데요. 공격진을 배제한 슈팅 찬스, 득점 찬스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 전개와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스탯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이렇게 등장한 게 바로 XG 빌드업입니다. XG 빌드업은 XG 체인에서 슈팅 장면과 키패스 장면을 뺀 것인데요. 앞선 장면에서 키패스와 슈팅 장면을 제외한 즉 존스, 스몰링, 데야, 스몰링으로 이뤄진 체인까지만 카운트하는 것이 바로 XG 빌드업입니다. 관여한 세 선수는 XG 빌드업 0.06을 기록하죠. 앞선 장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슛을 기록한 레시포드는 XG 값을 받고 키패스를 제공한 포그바는 Expected Assist XA 값을 받죠. 체인에 관여한 모든 선수에게 XG 체인 값이 주어지고 슈팅 및 키패스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체인 구간 이 장면에 관여한 세 선수에겐 XG 빌드업 값이 주어집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복습을 위해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리버풀전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인에 관여한 선수는 포그바, 맥토미니, 린드로프, 스몰링, 레시포드고 슈팅은 포그바가, 키패스는 레시포드가 기록했죠. 이 장면의 스탯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론 포그바 또한 XG 빌드업 값을 받습니다. 슈팅을 한 포그바가 XG 빌드업 값을 받는다고 의아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잠시 처음 XG 빌드업을 소개해드린 장면으로 되돌아가보죠. XG 빌드업은 슈팅을 기록한 선수가 아니라 그 장면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레시포드 이전에 패스를 준 선수가 바로 포그바죠. 슛, 키 패스 장면을 제외한 체인에도 포그바는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포그바 또한 XG 빌드업 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XG 빌드업은 팀 전술의 핵심이지만 공격 포인트로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선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르지뉴와 부스케츠가 이에 해당하죠. 조르지뉴는 지난 시즌 첼시 사리볼의 핵심 선수였죠. 그러나 전체 터치 수와 패스 수에 비해 공격 포인트가 적다는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XG 빌드업을 살피면 조르지뉴의 가치,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죠.
부스케츠는 알싸움은 알지만 그래도 그의 대단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저평가의 아이콘인데요. 부스케츠는 현재 라리가에서 XG 빌드업 1위를 기록하는 등 그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XG 빌드업과 XG 체인에도 한계는 있는데요. 제가 적절한 장면을 찾지 못해 해당 장면에 가정을 추가하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선 에버튼짤에서 포그바가 레시포드에게 롱패스를 했죠. 이때 만약 픽포드가 뛰쳐나와 수비수와 충돌에 넘어지고 레시포드 옆엔 수비도 없고 골대는 빈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레시포드는 루카쿠에게 패스를 내려주고 루카쿠는 빈 골대로 슛을 하여 득점을 하죠.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XG 값의 폭등입니다. 아무래도 빈 골대를 향한 너무나 쉬운 슈팅이기 때문에 값이 거의 0.9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와 해당 스탯의 한계를 살펴보면 포그바의 패스는 두 장면에서 모두 가장 결정적인 패스이지만 스탯으로 평가는 지나치게 갈립니다. 동일한 롱패스임에도 상대의 실수로 보다 결정적인 찬스가 되고 이로 인해 포그바가 기록하게 될 스탯도 껑충 뛰게 되죠. 원래 0.06이었지만 포그바의 패스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의 미스로 인해서 그에게 XG 체인 혹은 XG 빌드업 값이 0.9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XG와 결과에 지나치게 귀속된 스탯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의 한계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포그바가 결정적인 패스를 넣었음에도 후방의 세 선수 및 레시포드 모두 포그바와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패스의 퀄리티, 패스 횟수, 패스 거리 등은 반영되지 않고 관여한 선수에게 동일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죠. 물론 결국 통계란 게 표본이 많아질수록 유의미한 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즌 전체를 보면 선수들 간의 스탯 차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당 스탯으로 분석하기에 분명 다른 요인들도 포함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칼럼의 요약입니다. XG는 그동안 정성적으로 표현된 슈팅을 좀 더 분석적으로 다가간 스탯입니다. 다만 여전히 스탯이 공격진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XG와 체인을 결합한 XG 체인을 통해 우린 키패스와 슈팅을 기록한 선수들 외에도 다른 선수들의 공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XG 빌드업은 현대 축구에서 보이지 않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탯은 XG 값에 결국 귀속되고 스탯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결국 누군가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되고 때론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는 아직 보유하고 있네요. XG에 파생된 XG 체인 등은 어쩌면 축구라는 컨텐츠를 또 다른 수단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읽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린 경기 영상을 찾아봐야 하는데 XG 그래프, 여러 히트맵 등을 잘 가공한다면 축구를 정말 한 장의 종이 혹은 하나의 스크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역동감이 배제되어 즐기는 재미가 반감된다 할 수 있으나 경기 리뷰 및 분석을 위해선 더 유용할 것이며 또 다른 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다룬 XG 체인을 바탕으로 한 선수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맨유의 스트라이커 안토니 마샬인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영렬이었습니다.